드디어 맥북을 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한번 드러나 보실래요? 2015년,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서 인터넷 강의를 들을 기기가 하나 필요했어요. 노트북이냐 패드냐를 두고 고민을 하던 중에 대학생 때 노트북 사는 대신 지금 이 패드를 사겠다. 이 말과 함께 저는 아이패드 에어 2 그리고 벨킨 키보드를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패드에 키보드 끼우면 다 노트북처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1년을 쓰고 나니 웬걸 1년 전까지만 해도 처음 보았던 사파리가 이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보다 더 편해져 버렸어요.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이 맞는 건지 사파리에서 지원되지 않는다는 팝업 창을 볼 때에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능이 끝난 다음 주 휴대폰도 자연스럽게 아이폰 6S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에어드롭을 사용하게 되면서 아이패드와 아이폰 사이의 연동성에 정신을 못 차리게 되었죠. 2019년 대학교 4학년을 막 올라갈 때쯤에는 임용인강을 위해서 에어팟을 구매하게 됩니다. 노트북 없는 불편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애플에 대한 애정이 점점 식어가던 차에 에어팟 하나로 삶의 질은 수직으로 급상승하게 되었죠. 2020년 어엿한 직장인이 된 저는 지금까지 꾹꾹 참아왔던 애플 욕망이 폭발하게 됩니다. 4년 동안 쓰던 아이폰 6S를 11 프로로 바꾸었고요. 5년을 묵혀왔던 아이패드 에어 2를 3로 업그레이드하고 동시에 애플 펜슬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펜슬 덕에 패드로 그림도 그려보고 수업 자료도 준비하고 영상 편집까지 손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여러 개 살 바에는 애플워치를 사서 줄질을 하자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애플워치도 샀고 에어팟 프로로 업그레이드까지. 이제 여한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업그레이드된 기기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결말은 어디에도 없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64기가로는 영상의 원본 클립들을 담아두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용량 지옥에 빠지게 된 거죠.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파이널 컷으로만 할 수 있는 편집 기능도 탐이 났어요. 이제는 감히 노트북까지 넘보게 됩니다. 무려 돌고 돌아 6년 만에요. 노트북은 제가 사는 기기 중에서는 가장 비싼 기기였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선택지를 좁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노트북을 사야 하는가 였는데요. 먼저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노트북과 맥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노트북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가격 그리고 용도였어요. 애플에서 새로 나온 M1 칩 기반 맥북 에어가 가격 면에서 그램과 갤럭시북을 압승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부터 제 마음은 맥북으로 심하게 기울었습니다. 사용 용도는 영상 편집, 업무, 수업 자료 준비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요. 저는 프리미어 프로의 서버 다운을 이겨낼 만큼 강한 멘탈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이널 컷으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맥북을 사야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맥북을 사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업무는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하고 오면 될 것 같고 수업 자료 준비는 한글 파일이 아니라 PDF 파일로 만들면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맥북으로 선택하는 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진짜 고민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램 용량은 8기가, 16기가 중에서 16, 저장 공간은 256, 512, 1TB 중에서 512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램 용량을 선택하는 건 오히려 쉬웠습니다. 다다잉 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노트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했을 때에는 인터넷 서핑이나 넷플릭스 시청보다는 영상 편집을 주로 할 것 같았고 저는 기기를 한번 사면 오래 쓰는 편이라 나중에 일을 고려해서 8보다는 16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저장 공간인데요.
제 휴대폰이 지금 256기가인데 휴대폰도 256과 512 중에 고민하다가 에이 무슨 휴대폰을 500기가까지 하고 256을 샀었거든요. 그러다 반년 만에 용량이 꽉 차고 지금은 후회 중이고요. 그래서 이번 맥북 용량은 512와 1TB 중에 고민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512는 34만원을 추가하고 1TB는 58만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눈이 돌아가서 512도 저렇게 큰 돈을 추가하는 줄은 몰랐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장 공간은 외장하드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있잖아요. 외장하드를 덜렁덜렁 들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1TB 노트북 하나만 들고 다닐 것인가 이걸 고민했을 때에는 내가 약 60만원을 투자하면 더 이상 용량 걱정을 안 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용량 문제는 저에게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 같았거든요. 1TB 채우는 건 그저 시간 문제다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보통의 기준인 맥북 용량은 휴대폰 용량의 2배 이 말을 듣고 512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는 외장하드가 알아서 하겠죠? 애초에 램 16, 저장 공간 512는 쿠팡에서 품절이 된 지 오래였기 때문에 저는 로켓 배송은 진작에 포기하고 애플 교육 할인 스토어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추가 비용은 없지만 기회 비용이 생기는 CTO 선택지들을 보면서 점점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램도 저장 공간도 선택했겠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가 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색상과 자판 디자인이었죠.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와 실버 중에 고민에 빠졌습니다. 찾아보니 색마다 단점이라면 단점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스페이스 그레이는 흠집이 나면 티가 잘 난다고 하고 실버는 키패드의 블랙 색상과 본체의 밝은 색이 좀 동떨어져 보인다는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 요 근래 애플은 쓰그라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맥북은 또 예외였어요. 사람들이 또 맥북은 실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흠집은 언젠가 날 것 같고 본체 색이 어두워지더라도 키패드와는 색이 잘 어울렸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하는 건 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그레이 굴에 또 한번 제 발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샀던 패드 2개와 맥북인데요. 아이패드 에어 2는 실버 색상이고 에어 3와 맥북은 스페이스 그레이입니다. 아이패드의 스페이스 그레이가 맥북의 스페이스 그레이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상입니다. 마지막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자판 디자인인데요. 당시에는 교육 할인 스토어에서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이 지금보다 더 핫할 때라 약 3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반대로 생각하니 이왕 기다릴 거라면 또 추가 비용도 없는 거라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할 수 있는 영문 자판 CTO를 놓칠 이유가 없었어요. 실제로 받아보니 더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 가끔 자판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매지가이 할 때처럼 어디가 어디였는지 헷갈릴 때도 있긴 한데 그럴 때는 멍 때리고 그저 손을 자판 위로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내 손이 위치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맥북은 이렇게 해서 1월 13일에 주문을 하고 딱 3주 뒤인 2월 3일에 수령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은 정말 정신수련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애플 스토어 앱에 들어가서 저 막대를 쳐다보고 맥스사 카페에 들어가서 저와 같은 마음인 사람들을 보고 위로도 받고 그랬습니다.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에어팟 2세대를 덤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약간의 고민을 하다가 다운그레이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귀가 작은 편이라 그런지 저 두꺼운 콩나물 머리가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귀가 큰 오빠에게 에어팟 프로를 넘기고 소니 헤드폰을 받았습니다. 여름에는 귀에 땀 찰 것 같긴 한데 아픈 것보단 낫겠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제 남은 건 매직 마우스.